제가 지난번에 금아님을 뵀을 때 언제 인터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드리고 그 직후에 베비로즈님의 깨끔이 공동구매 사건이 터졌어요. 네. 사건이 터졌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미 많은 언론사들과도 인터뷰를 네. 하시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미 많은 사회 문제로까지 되고 있어요. 그 논점이 다 틀리긴 한데 이것이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 세금으로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표님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논점이 몇 가지가 막 갈리잖아요. 미디어적인 관점도 있고요. 마케팅,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대가성 포스트에 대한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동구매에 대한 프로세스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세금, 탈루, 탈세 이거는 언론이 과장해서 말한 거고요. 언론도 누구도 탈세를 확인한 적이 없고 제보받은 적도 없고 탈세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요. 다만 유추하고 추정할 뿐이죠. 그거는 정말 언론의 그 잘못된 방향이고요. 어쨌든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간다니까 지켜봐야 되는 일이지만 넘겨짚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논점을 과연 어디로 잡느냐가 논점인데 대가성 포스트에 관련돼서는 벌써 한 2년 전에 TNM에서도 사건이 불거졌었고 블로그스피어에서 이미 불거졌던 얘기예요. 새삼스럽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에도 우리는 솔루션을 얘기했었고 그때 똑같은 솔루션이 나왔죠. 대가성 포스트 밝히자.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또는 이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할 수 있었던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콘텐츠 생산자라면 대가를 받고 일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지만 대학생들한테 강의 나갈 때는 공짜로 합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글 쓰고 싶을 때는 공짜죠. 하지만 누군가의 의뢰를 받거나 누군가가 요청하거나 위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저는 그 가치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가가 없는 구조라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다 거지 돼야죠. 그러니까 서로 기부받으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나라 컨텐츠 생산자들 오리지널리티가 빈약한 상황. 이건 뭐냐? 대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자, 그럼 거꾸로 광고성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돈을 받았으니 좋은 얘기만 쓸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익명일 때. 익명일 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써 블로그 생활을 7년을 해요. 베비로즈님도 거의 7년을 해왔어요. 7년 동안 쌓아온 자기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팬들이 있고 나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7년을 이어오준 친구 같은 관계예요. 온라인 얘기겠지만 그 사람들을 버려가면서 그 사람들 속일 의도로 내가 이 몇 푼 받고 이걸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단연코 우리 파워블로거들 중에서도 90% 이상은 양심을 속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잘못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징징거리는 사람 봤고요. 물품 왜 자기한테 안 주냐고 대드는 사람 봤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블로거들 전체를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다만 받되 밝혀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2년 전에 이미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TNM 내부에서도 결론이 났고요. 블로그 산업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이미 그때 만들어놨어요. 사업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라. 블로거들에게 밝히라고. 근데 일부 못된 사업자들은 숨기라고 얘기하고 바이럴이라 원래 좀 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번 기회에 공식화하고 양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공동구매 건이 있어요. 자, 공동구매 건은 사실은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았느냐 말았느냐. 근데 아마 많은 파워블로거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공동구매를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수수료라도 좀 받고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업체 입장에서라도 고맙다고 수고료라도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거 하다못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인데 이거를 브로커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노력봉사하고 무조건 비영리로 해야만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체들은 그냥 당연히 이 블로거들을 공짜로 써야만 하는 걸까요?
자기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거 광고해주는 사람한테 공짜로 당신 블로거니까 공짜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좀 잘못된 얘기인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잘못된 좀 문제 삼아야 되는 거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정도만 얘기해도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뭐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배비료주 사건이 불거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2억 원이라는 숫자 때문일 거예요. 금액의 차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의 차이. 이 금액이 만약에 제품의 인하된 가격으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기회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요새도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제품들이 보통 파워블로거들이 유통시켜주고 있거든요. 파워블로거들이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마진율을 보통 그 수수료율을 뭐 4%, 5% 이번 같은 경우는 20%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자, 업체들이 믿지고 팔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업체들도 마진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수료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홈쇼핑에서 나가서 수수료를 떼는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돼요. 자, 40%씩 떼가면서 홈쇼핑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 1시간짜리를 내가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하느냐. 그냥 꾸준하게 파워블로거들한테 20% 주고 좀 더 그 나머지 수수료 20%를 인하값으로 10%, 20% 더 싸게 유통시키느냐. 자, 업체의 판단인 거죠. 그럼 업체들은 아마 저 같아도 저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파워블로거들한테 의존적인 거죠. 자, 이게 잘못된 구조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들 내리시겠지만 저는 이 구조가 오히려 양성화되길 바라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 또는 지방 농촌, 농어업자들 그 다음에 그 축산업자들이 좀 더 도시민들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거래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블로거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블로거들이 자기 신뢰를 얹어서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허위, 과장, 왜곡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똑같죠. 그죠? 네. 매스미디어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건데 지금 다 대기업의 입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홍보 창구가 되고. 네. 저는 오히려 블로거들은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좀 자정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고 제도화시켜서 양성화시키고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